안녕하세요, 가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피그마의 컴포넌트와 베리언츠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피그마 기능, 스타일과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 영상 이후에 이어지는 부분이랑 아직 스타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을 보신 후에 이 컴포넌트에 대한 영상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파일은 영상 더보기란의 링크로 올려놨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저를 따라하면서 수업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컴포넌트는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한 기능이지만 쓰는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타일은 단순히 색상, 텍스트, 선, 효과와 같은 스타일을 미리 지정을 해놓는 거라면 컴포넌트는 전체적인 형태를 저장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입하기, 돌아가기, 로그인 버튼 등 이런 버튼들을 보통 컴포넌트화를 많이 시키는데요. 만약에 이 버튼의 라운드 값, 이 레디우스 값이 너무 둥근 것 같다. 그래서 레디우스 값을 줄일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줄였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버튼들의 라운드 값도 다 줄여야 하기 때문에 스타일을 지정하기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텍스트가 확인 취소가 아니라 네, 아니오로 바뀌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화면마다 더블 클릭해서 네, 아니오로 바꾸고 네, 아니오로 바꿔야 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요. 맨 끝에 구독 화면을 봤을 때 이 카드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키워야 할 때 혹은 구독에 있는 이 아이콘이 별로라서 다른 아이콘으로 바꿔야 할 때 등 많은 부분에서 수정할 때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컴포넌트 시켜서 시스템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컴포넌트화 시키고 그 컴포넌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적용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입하기와 돌아가기 로그인 화면의 버튼을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가입하기, 돌아가기, 로그인 버튼이 있고 오른쪽 가입하기, 돌아가기 총 3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이 중 2가지는 중복되는 버튼으로 보이죠. 그래서 먼저 가입하기와 돌아가기 그리고 로그인까지 함께 아래쪽 페이지에다가 복사를 해두겠습니다. 저는 이 프레임의 이름을 좀 구분하기 쉽게 가입하기 그리고 돌아가기, 로그인이라고 지정을 해뒀습니다. 자, 이제 이 각각의 프레임을 컴포넌트화를 시켜줄 건데요. 먼저 가입하기를 컴포넌트화 시킬 때는 해당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 우클릭해서 여기 Create Component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이 컴포넌트도 굉장히 많이 시켜야 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컴포넌트 단축키는 커맨드 옵션 K입니다. 커맨드 옵션 K를 누르면 여기 프레임 왼쪽 아이콘이 마름모꼴, 채워진 마름모가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바로 우리는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입하기를 옆으로 드래그를 해보면 여기서는 왼쪽 레이어 패널에서 가입하기라는 컴포넌트 옆에 똑같이 가입하기라는 프레임이 생겼는데 이 프레임 아이콘 모양이 가운데가 텅 비어진 마름모꼴입니다. 지금 인스턴스라고 쓰여 있죠. 말 그대로 이 컴포넌트를 복사했을 때 나오는 것들을 인스턴스라고 하는데요. 즉, 컴포넌트는 부모가 되고 인스턴스는 자식이 됩니다. 부모 컴포넌트에서 색상이 블랙으로 바뀌면 자식도 블랙으로 함께 바뀝니다. 그리고 부모 텍스트가 회원 가입하기라고 바꾸면 자식 인스턴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회원 가입하기라고 안쪽에 있는 문구까지 바뀌게 됩니다. 단, 이 인스턴스의 내용을 바꿀 때는 부모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컴포넌트는 부모, 인스턴스는 컴포넌트에서 나온 자식이고 컴포넌트는 인스턴스에 영향을 주지만 인스턴스는 컴포넌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수정을 해도 본인만
수정이 가능하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컴포넌트에서는 수십 개의 자식을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턴스 1, 인스턴스 2 여기서 또다시 자식 인스턴스를 복사를 하면 마찬가지로 다른 인스턴스가 생기고 이때 모두 다시 이 컴포넌트가 변화할 때 자식들 모두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내가 직접 수정해놨던 인스턴스는 이 컴포넌트에 의해서 색상 같은 건 영향을 받지만 이 텍스트는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가입하기를 되돌려 놓고 이 가입하기는 컴포넌트, 즉 부모고 여기에 들어가야 할 가입하기는 자식 인스턴스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 가입하기를 우선 지우고 컴포넌트를 옵션으로 복사를 해서 인스턴스로 프레임 안에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 가입하기의 색상이 바뀔 때 여기에 있는 색상도 바뀐다는 거, 혹은 여기에 라운드 값, 이 레디우스 값이 현재 8로 되어 있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레디우스, 동일한 레디우스 값도 자식 인스턴스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10으로 바꿔놓고 이런 가입하기는 오른쪽에도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이 친구 역시 컴포넌트에서 복사한 인스턴스로 채워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역시 이렇게 컴포넌트화 시키면 나중에 돌아가기 버튼이 바뀌었을 때 훨씬 더 쉽게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기도 컴포넌트화 시킬 건데요. 컴포넌트화 시키는 단축키 커맨드 옵션 K입니다. 그리고 돌아가기 버튼도 기존에 있던 버튼을 모두 삭제한 다음 돌아가기 복사, 혹은 여기서 또 복사를 하셔도 되고 이미 복사해둔 인스턴스를 다시 복사해서 자식을 하나 더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은 하나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같은 형태의 버튼이고 또 어떤 화면에서 이 로그인이라는 버튼이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로그인 역시 커맨드 옵션 K 눌러서 컴포넌트화를 시키고 여기다가 인스턴스 버튼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바뀌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가입하기 색상을 바꿨을 때 잘 바뀌고요. 돌아가기도 색상을 바꿨을 때 잘 바뀌고요. 로그인 역시 색상을 바꾸면 잘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컴포넌트화를 시킬 친구들이 여기 오른쪽에도 있는데요. 이 확인과 취소 역시 같은 요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각각 복사를 해서 이 친구들을 각각 컴포넌트화 시킬 겁니다. 프레임 이름을 확인과 취소로 바꿔줄 거고 이 친구도 커맨드 옵션 K, 커맨드 옵션 K를 해주면 둘 다 각각의 컴포넌트가 완성이 되고요. 기존에 있던 확인 취소를 지우고 확인과 취소를 복사해서 인스턴스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복사해서 옆쪽 프레임 알람 창에도 마찬가지로 확인과 취소 인스턴스를 넣어줬습니다. 얘네도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에 색상 바꾸면 잘 바뀌고 취소는 이번에 라운드 값을 50으로 주면 라운드 값, 레디우스 값 잘 바뀌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보면은 구독 버튼도 있어요. 구독 버튼은 그리고 마지막 구독 화면을 보면 여기도 버튼이 있는데요. 구독을 할 수 있는 빨간색 버튼과 이미 구독 중이라 누르면 취소가 되는 구독 중 버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사해온 구독 버튼 역시 각각 커맨드 옵션 K, 커맨드 옵션 K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컴포넌트를 다시 여기다가 대체를 해줄 거예요. 컴포넌트를 복사를 해서 인스턴스로 만들어주고 이 친구들을 복사를 위해 이전 행동 반복 커맨드 D를 눌러서 쉽고 빠르게 복사를 해준 다음
구독 중 프레임 역시 컴포넌트에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가져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우선 위치를 왼쪽으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옮겨서 이 구독 버튼 역시 이름이 안녕으로 바뀌면 텍스트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색상 바꿀 땐 여기서 블랙으로 바꾸면 테두리 색상 컴포넌트에 맞춰서 인스턴스가 변형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컴포넌트의 기능도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스타일처럼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이거보다 조금 더 심화된 기능을 적용을 해볼 수 있는데 그 기능이 바로 베리언츠라는 기능입니다. 베리언츠는 말 그대로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구독과 구독중은 하나의 그룹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구독과 구독중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로 바뀌고 이 컴포넌트를 누르면 위에 있는 컴포넌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구독중이라는 이 각각의 컴포넌트를 언제든지 서로 변형할 수 있도록 하나의 가족으로 묶어줄 겁니다. 그게 바로 베리언츠인데요. 이 두 가지 컴포넌트를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 속성 패널에서 두 가지가 선택되었다. 그 밑에 Combine as Variants라는 버튼이 뜹니다. 무조건 두 가지 이상의 컴포넌트가 선택이 됐을 때 오른쪽과 같은 버튼이 뜹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보라색 점선이 생기면서 이 두 가지를 묶어주는데요. 한번 오른쪽 레이어 패널에서 살펴보면 이 컴포넌트, 원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던 아이콘 안에 채워진 마름모, 그리고 또 채워진 마름모가 존재합니다. 요 각각 채워진 마름모는 컴포넌트 기능을 그냥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를 복사했을 때 여전히 똑같이 인스턴스가 나오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달라진 점은 이 두 가지를 또 다른 더 상위의 하나의 컴포넌트 그룹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 그룹 이름을 구독 버튼이라고 레이어 이름을 바꾸면은 이 구독 버튼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구독과 구독 중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눌렀을 때 커런트 베리언트 안에 프로퍼티가 생성이 되고 이 프로퍼티가 구독과 구독 중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적용한 이 인스턴스의 부모는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눌렀을 때 프로퍼티 1, 구독이라고 나옵니다. 즉, 구독 버튼이라는 컴포넌트 안에 있는 빨간 버튼의 속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때 이 구독 버튼의 프로퍼티를 구독 중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버튼을 체인지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 묶인 그룹 길이는 서로 마음껏 변경할 수 있어요. 이미 구독 중이 아닌 친구들 역시 프로퍼티를 구독으로 바꾸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룹화가 되어 있지 않은, 즉 이런 베리언츠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서 프로퍼티를 확인을 할 수 없고 직접 바꿔야 하지만 같은 묶음끼리 하나의 베리언츠로 묶었을 때는 속성을 옆쪽 속성 패널에서 프로퍼티를 즉석에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베리언츠는 보통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아이콘 등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 구독과 구독 중이라는 이 버튼 안에 있는 이 각각의 아이콘을 옆으로 떼볼게요. 현재는 인스턴스, 즉 부모 컴포넌트와 동일한 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스턴스가 된 친구들을 부모와 연결을 해제를 시킬 건데요. 인스턴스를 컴포넌트와 연결을 해제할 때는 우클릭을 하고 디태치 인스턴스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이 디태치 인스턴스 단축키는 커맨드 옵션 B입니다. 컴포넌트화를 시키는 건 커맨드 옵션 K, 반대로 디태치하는 건 커맨드 옵션 B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시 요 각각의 아이콘 등을 옆에다가 가져와 봤어요. 이 아이콘들을 각각의 컴포넌트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커맨드 옵션 K, 커맨드 옵션 K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독과 구독 중 말고 예를 들어 다른 아이콘이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좋아요 버튼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좋아요, 이 옆에 엄지척 버튼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엄지척 버튼을 하나 가져올 겁니다. 저는 플러그인에서 엄지척 버튼을 가져올 건데요. 플러그인은 여기 하단에 액션을 누르고요. 서치 밑에 있는 탭 중에 플러그인과 위젯을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아이코니 파일을 눌러주시면 플러그인이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like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엄지척 버튼이 나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이 친구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친구를 드래그해서 가져왔고요. 이름을 좋아요 라고 만들어주고 크기를 기존에 만들어놨던 아이콘과 동일하게 바꿔주고 색상 역시 기존에 사용했던 색상과 같은 색상, 이 흰색으로 바꿔볼게요. 클릭을 하고 라이브러리에서 백그라운드 화이트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마찬가지로 커맨드 옵션 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아이콘들을 베리언츠를 시킬 거예요. 3개의 컴포넌트를 모두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시면 Combine as Variants 버튼 나오죠. 이 버튼 클릭을 한 다음 이 하나의 또 컴포넌트화된 상황에서 각각 벨과 벨 취소 그리고 좋아요라는 프로퍼티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좋아요는 여기에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구독은 여기에, 구독 취소는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이 좋아요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좋아요가 아닌 취소, 이렇게 아이콘을 바꿀 수도 있고 벨 모양의 아이콘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안에 있는 모든 아이콘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언제 어디든 이 아이콘이 사용되는 데는 바로 아이콘을 즉시 바꿀 수 있습니다. 즉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시 좋아요로 바꾸고 구독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아이콘도 관리하기 편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아이콘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더블 클릭해서 아이콘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 베리언츠로 만들어줍니다. 참고로 이 하나의 베리언츠 옆에는 어떤 이름의 베리언트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인스턴스를 포함한 이 버튼 전체도 커맨드 옵션 K로 컴포넌트화를 시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컴포넌트에서 복사된 인스턴스에서도 여기 이 부분을 즉시 다른 베리언트로 바꿀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좋아요의 이 버튼, 이 엄지 따봉하는 이 버튼보다는 나는 하트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하나의 베리언츠 안에 하트라는 베리언트가, 컴포넌트가 들어가야겠죠? 그럴 때는 이 베리언츠 프레임의 크기를 키워주시고요. 우선 하트 아이콘을 하나 다시 아이코니 파일에서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 하트로 넣고 싶다 해서 복사를 해왔고요. 이 친구의 크기 역시 조절을 해주고 색상도 지정해놨던 화이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하트로 바꾸고요. 이 친구를 여기다가 드래그를 하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이콘이라는 베리언츠 밖에 하트라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선 이 하트를 커맨드 옵션 K 해서 컴포넌트로 만들어 주시고 이 컴포넌트를 안쪽에 드래그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 베리언츠 안에 합류할래? 라는 파란색 바운딩 박스가 보이게 되고 이때 딱 마우스 커서를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베리언트 안에 또 하트라는 베리언트가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다시 이 좋아요의 따봉 버튼이 마음에 안 들어 더블 클릭해서 좋아요에서 하트로 바꾸면 이 좋아요 안에 있는 아이콘도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 시키는 법, 컴포넌트에서 나온 자식이 인스턴스라는 것, 그리고 인스턴스는 컴포넌트에 따라 변화한다는 부분과 그런 컴포넌트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드는 베리언트, 그리고 베리언트 내의 속성을 지정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은 컴포넌트 활용법의 반밖에 모르게 되는 거라서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더 좋게 활용을 할지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알람 수신 동의와 알람 설정에 있는 팝업, 이 팝업은 동일한 라운드 값, 동일한 레디우스 값을 갖고 있고 동일한 버튼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텍스트 길이만 다르지 이 텍스트와 타이틀 사이의 간격 등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프레임 안에 있는 하나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확인, 취소라는 인스턴스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렉탱글, 배경값, 타이틀, 콘텐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을 오토 레이아웃 시켜줄 건데요. 오토 레이아웃을 시키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텍스트 내용이 줄어들었을 때 이 전체의 사각형 크기도 프레임 크기도 줄어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토 레이아웃화를 시켜주겠습니다. 오토 레이아웃은 확인과 취소 같은 방향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같이 선택을 해주고 Shift A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 레이어 이름은 확인, 취소 버튼이라고 해줬고요. 이 타이틀 텍스트와 밑에 있는 설명 그리고 아래에 있는 프레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함께 설정을 해줄 겁니다. Shift A 그리고 프레임 이름은 내용, 팝업 내용이라고 적고 이 팝업 내용과 뒤에 있는 사각형도 다 같이 잡은 다음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화 시켜줍니다. 다음 팝업이라는 레이어 이름을 가지겠습니다. 자, 저희의 목적은 이 팝업이 이 텍스트 내용이 바뀌었을 때 반응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리사이징 값을 조정을 해볼 겁니다. 먼저 이 텍스트를 수정을 해보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 텍스트의 리사이징 값 h는 고정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허그 값으로 바꾸게 된다면 텍스트 내용이 줄어들 때 전체적인 공간도 함께 줄어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부모 프레임, 팝업 프레임은 높이값이 고정되어 있으니 이 높이값이 자식들을 품을 수 있게 허그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팝업 내용 안에 있는 텍스트들이 줄어들었을 때 이 전체적인 프레임 크기도 바뀌게 되는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여기 이 프레임이 넓어질 때 텍스트 크기도 넓어질 수 있도록 한번 이 넓이를 바꿔볼 건데요. 이 넓이 같은 경우는 부모 프레임을 따라 채워지면 좋겠죠. 얘는 필로 잘 바뀌어 있고 그 위에 포함하고 있는 이 프레임의 넓이 값을 1로 바꿔주면은 이 팝업 크기에 따라 내용도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선 요거에 기기의 알람을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화된 팝업을 하나 만들었고요. 이 팝업도 컴포넌트화를 시켜줄 거예요. 커맨드 옵션 K로 컴포넌트를 만들어줬고 이 팝업을 그대로 여기다가 그대로 대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인스턴스가 하나의 팝업으로 들어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팝업의 전체적인 라운드 값이 네모가 됐을 때 아니면 알림이 아닌 알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텍스트를 함께 수정할 수 있고 내용도 바꾸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에만 쓰여서 굳이 컴포넌트화를 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팝업의 크기,
라운드 값, 색상 값, 텍스트의 크기 등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시스템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컴포넌트화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알람 설정 팝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같은 형태를 가지니까 컴포넌트에서 복사를 하고 여기다가 인스턴스에서 직접 내용을 바꿀 겁니다. 알람 설정, 그리고 새 영상이 올라오면 알려드릴까요? 라는 요 내용까지 이렇게 하나의 인스턴스로 만들었으니 기존에 있던 내용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스턴스가 바뀌었다지만 이 친구의 부모 컴포넌트는 여기 있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확인과 취소 버튼이 사라졌을 때 인스턴스에도 적용이 되고 여기에 있는 확인과 취소 색상을 바꾸면 인스턴스에서도 영향을 준다는 점. 여기 컴포넌트 안에 있는 확인과 취소는 부모 컴포넌트의 영향을 받는 인스턴스이지만 결국 이 팝업은 이 두 친구의 부모이기 때문에 여기 이 인스턴스의 속성을 직접 바꿔도 이 자식들에게도 영향이 간다는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방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구도, 요 카드도 하나의 컴포넌트화를 시키면은 나중에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의 카드를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여기에 사용된 이 구독 버튼은 아이콘이 컴포넌트가 아닌 구독 버튼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지우고 구독 컴포넌트를 여기다가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이 구독 중 얘랑 함께 베리언츠가 될 수 있도록 이 친구 역시 컴포넌트화를 시켜줄 거고 이 컴포넌트와 이 컴포넌트를 구독, 취소 하나의 베리언츠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속성을 구독 버튼이라고 지정을 해준 다음 기존에 있던 버튼들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부모 컴포넌트가 하나의 또 베리언츠로 묶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구독 취소 속성 바꿀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하나의 컴포넌트를 가진 이 친구들 역시 오토 레이아웃화해서 또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 볼 겁니다. 이 UI UX 디자인이라는 채널명과 구독자 수를 하나의 오토 레이아웃 Shift A로 만들어 주시고 옆에 있는 채널 이미지 그리고 방금 만든 프레임 또 이 구독 버튼까지 함께 잡은 다음에 Shift A를 눌러주면은 이 안쪽에 있는 자식 프레임이 생겼죠? 그 다음 다시 뒤에 배경을 잡고 있는 사각형과 함께 Shift A로 오토 레이아웃화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화된 친구를 커맨드 옵션 K에서 컴포넌트로 만들어줍니다. 채널 소개라고 컴포넌트 이름을 바꿨고 기존에 있는 내용들은 잠깐 옆으로 빼준 다음 이 컴포넌트에서 가져와서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 인스턴스를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 사이의 간격도 일정하면 좋겠죠? 그래서 중첩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어 줄 건데요. 두 개의 인스턴스를 모두 선택한 다음 Shift A로 중첩 오토 레이아웃을 만들어 준 다음 자식 프레임 하나를 잡고 복사 단축키 커맨드 D를 눌러서 기존처럼 6개의 항목이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자, 이때 부모 컴포넌트 안에 구독 버튼의 색깔이 레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요. 혹은 이 텍스트 내용이 바뀌면 당연히 바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속성들을 각각 바꾸기 위해서는 직접 인스턴스에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각각의 베리언트는 여기 프로퍼티에서 구독 취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아이콘을 바꾸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로 인스턴스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 아이콘 프로퍼티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아이콘 형태를 바꿔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도 부모 컴포넌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까지. 자, 여기서 이제부터는 텍스트를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요 안에 있는 아이콘 이미지까지 바꾸고 싶은데 오른쪽에 있는 걸 그대로 안 써도 된다는 가정하에 이 이미지들을 랜덤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각각의 아이콘들을 커맨드로 선택을 하고 동시 선택할 땐 커맨드 시프트 해서 각각 이 이미지 동그라미만 선택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플러그인을 꺼내볼 겁니다. 이미지 플러그인인데요. 오른쪽 하단에 액션 창을 꺼내주시고 여기서 플러그인 탭을 선택한 다음 언스플래시라는 플러그인을 선택을 해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랬을 때 이런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월페이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이 각각의 이미지에 이 월페이퍼라는 카테고리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들 중 랜덤으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디자인 채널이 아니라 개인 브이로그라서 얼굴을 채널 프로필로 해놓고 있다면은 이 포트레이트 이 카테고리를 누르면 선택된 부분에 이런 식으로 랜덤으로 얼굴을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사용자 경험 디자인을 할 때 인물 소개를 하는 그런 사용자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다시 컬러풀로 우선 바꿔놓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도 랜덤으로 바꿨으니 나머지 내용들도 여기 오른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하게 바꾸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만들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채널명과 구독자 수를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컴포넌트들은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으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에 필요한 친구들만 가져올게요. 이 친구들은 하나의 카드로 같은 묶음이 될 수 있고 이 확인과 취소 버튼 역시 나중엔 베리언츠로 묶어줘도 되겠죠? 얘네들도 하나의 세트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다음 여기 섹션에서 하나의 컴포넌트로 묶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 컴포넌트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섹션을 나눠서 버튼, 근데 이 버튼 안에는 이 구독 버튼과 확인 취소 버튼이 있겠죠. 얘는 사용 아이콘, 버튼 아이콘. 이 친구들은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섹션 안에 또 섹션으로 이런 컴포넌트를 정리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컴포넌트와 저희가 이전에 지정했던 스타일, 이 스타일들은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는 디자인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저장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린 컴포넌트 기능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영상을 들으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